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9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학습도우미 사업 중고생 대학생 한대1 맞춤형 수업. 성남시는 오는 3월 물결표 쌓인 12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에게 교과 수업을 배울 수 있는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오는 1월 20일까지 중고생과 대학생, 학습도우미을 각각 80명씩 모두 140명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생이 수업받길 희망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맞춰 성남시가 동성애 대학생을 매칭해준다. 한대1 맞춤형 수업이 주 2회, 하루 2시간, 월 16시간씩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성남시는 학습도우미에게 시간당 2만원씩 월 32만 물결표 쌓인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 중고생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학생 역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학습도우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야간대학생, 휴학생도 신청 대상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40명의 중고생과 대학생을 연결했다. 이 중 70명의 대학생에게 지급한 수당은 모두 2억 4,600만 원이다. 성남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특별기획공연.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특별기획공연으로 2022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무대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적인 오페레타 박지서곡을 연주한다.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풍자한 작품으로 활기차고 경쾌한 선율들이 이어지며 통속적이지만 기품이 있는 곡이다. 그 외에도 피아졸라 4개 중 겨울,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2번 사막장, 거신 랩소디 인 블루, 하차투리안 가면무도회 발레 모음곡 등 화려하며 다양한 곡들을 연주한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노 유영욱과 바이올린 김혜지, 클라리넷 안유빈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회 관람표는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이며 인터파크 또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된다. 청소년, 65세 이상, 장애인, 1 물결표 쌓인 3급, 국가보훈 유공자, 성남시 병역 명문가는 50%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 지정 업무 협약. 성남시는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2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12일 오전 11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호인 성남중앙병원장, 이중에 성남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해당 아동에 대한 우선 진료와 병실 제공, 의료적 상담이 이루어진다.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조사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 정보도 제공한다. 성남시는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검사와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전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날 협약은 공공의 테두리 안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적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앞선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4명이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8명으로 늘렸다. 이들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사례 판단,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맡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성남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72건이다. 이 중 학대로 판단된 362건, 54%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39명의 아동은 안전한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시흥형, 아동, 주거비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 2인 가구 260만 원,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로 주택 기준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전세 전환가액 8,6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미포함 일반 가구, 전세 전환가액이 11,0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2인 가구 14만 1,500원, 3인 가구 16만 9천원, 4인 가구 19만 5,500원을 지원하며 아동 주거비의 경우 아동 1번지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 90%까지 가산 지급한다. 지난해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4,784가구이며 이 중 아동 주거비 지원 가구는 1,895가구로 총 94가구가 주거 상향 이주를 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및 주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아이를 키우는 가구와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주거비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지역번호 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로 확대.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2022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기존 82만 2,524원에서 89만 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만 9,636원에서 149만 9,639원으로 완화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이전의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3,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3,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38,000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0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지역번호 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영양가 있는 반찬으로 건강과 안부를 챙긴다. 시흥시 매화동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 매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위기가정 및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매화동 자원봉사협의회와 밑반찬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매화동 자원봉사협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최근 들어 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종료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제공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작년에 이어 이번 연도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서순진 매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손수 반찬을 만들어 집집마다 전해주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신 매화동 자원봉사협의회 분들께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공순의 자원봉사협의회장 또한 감사의 인사로 화답해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민경헌 매화동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 가족의 일처럼 앞장서 주시는 좋은 이웃들 덕분에 살기 좋고 행복한 동네가 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복지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